빠빠빠빠빠 빠잉 바나나씨 누나씨 바당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 베이트 생초보편 찍고 나서 좀 시간이 걸렸죠. 이제 2편 빠밤 스피닝 태클 생초보 누구든지 쉽게 낚시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바나나씨랑 같이 하면 한 마리 아니 10마리 이상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꿀팁 있으니까 항상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생초보를 위한 바나나씨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잉!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뭘 해야 되지? 장비부터 선택을 해야겠죠. 뭐 전쟁터 나가는데 총 없이 갈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우선은 제가 입문할 때 베이트 편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1편 베이트 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편에서는 베이트 편에서 설명한 거 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로드 선택. 로드는 스피닝은 UL 대 그리고 L 대 그리고 ML 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쏘가리나 꺽지, 그 송어 낚시 이렇게 작은 채비로 할 수 있는 가벼운 걸 던져야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UL 대 정도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무거운 채비, 그리고 베스 주로 나는 베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L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드 스톨링이라고 이렇게 가벼운 루어를 떨어서 이렇게 하는 액션법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잘 잡아요. 미드 스톨링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거 할 때는 원래 UL 때가 좀 유리해요. 훨씬 더 나아요. 하지만 L 때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무거운 것도 이제 잡기 위해서는 L 때. 그래서 베스를 만약에 입문하신다 하시면 제 개인적인 바나나 씨는 L 때를 이제 선택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로드에 이제 스펙은 자 로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로드를 이제 구했는데 로드도 너무 이제 중저가부터 뭐 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 10만 원대에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대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하고 좀 더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는 처음에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낫다는 의견이고요. 그건 개인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한 게 베이트부터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부 가르시아라는 메이커를 사용하다 보니까 RSL 때 한 5만 원 정도, 릴은 시트러스는 한 7만 원대 이렇게 해서 1000번, 릴은 1000번째로 구매를 해서 제가 했고요. 릴 한번 설명드리면 스피닝 릴의 장점은 좌우 이 핸들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손 잡이는 왼쪽으로 돌리는 이 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던지고 바로 액션을 줄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뭐 반대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릴은 대부분 베스라든지 뭐 UL 때, L 때 로드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L 때, L 때에는 100번, 1000번 릴 아니면 1500번, 2000번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릴 같은 경우도 그 스펙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 스플은 두 번 베이트 릴 스플 감는 방법 1편에 보시면 거기랑 똑같이 두 번 감아서 그리고 유니노트 바깥 돌리기도 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은 다음에 라인을 감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라인이 몇 파운드를 감아야 될 것인지 저는 대부분 다 카본 라인을 쓰고 있고요. 4LB에서 6LB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UL 때 남창거리는 작은 루어를 던져야 되는 로드에는 당연히 4LB나 5LB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L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L대에는 저는 6LB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당연히 얇으면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장점도 있지만 고기를 랜딩할 때 터트릴 수가 있어요.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스풀 조정을 하거든요. 드랙 조정을 하는데 끼루룩 소리 나죠. 잡았어. 야, 끼루룩 소리 나죠. 이게 이제 라인이 얇기 때문에 큰 고기를 잡았을 때 같이 라인이
텐션이 이제 낚싯대가 어느 정도 텐션을 이렇게 잡아줄 건데 그 텐션을 이기지 못하면 라인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당겼을 때 어느 정도 힘이 가해졌을 때 약간 풀릴 정도로 해놓고요. 그 고기를 랜딩 했을 때 이게 막 드랙이 너무 많이 풀린다 하면 좀 더 감아주고 하면서 드랙을 조정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드랙을 조정할 때 이렇게 드래그음이 울리거든요. 이런 드래그음도 스피닝 낚시에는 재미있는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바낙스 제품이고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요거는 이제 L대를 주로 사용하다가 UL대를 추가로 구매했었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에스파다 나노 제품이고 S68 UL대고요. 요 릴은 가장 최근에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바낙스 체험단 네, 당첨이 돼가지고 요거를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지급받은 릴이에요. 가격대는 7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가성비 바낙스가 스피닝 릴 쪽이나 뭐 베이트 릴도 있지만 스피닝 쪽이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뭐 베이트 릴도 괜찮지만 가격 대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가격에도 뭐 좋은 드랙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1000번째는 안 나오고 2000번대부터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패스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송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무게라든지 그런 면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그 헤드는 저는 대부분 16분의 1온스 16분의 1온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그 헤드 무게별로 저는 이렇게 가져다녀요. 뭐 16분의 1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22분의 1온스, 뭐 10분의 1온스, 뭐 12분의 1온스, 뭐 조금 무겁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필드에 따라서 뭐 조금 수심을 좀 더 빨리 가라앉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밑걸림이 심하면 좀 가볍게 사용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맞춰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16분의 1온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한 1.5g? 1.6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웜은 어떤 걸 사용하는가? 우선은 미드 스톨링이라고 그 미드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극강의 채비예요. 던지고 이렇게 로드 끝 팁을 약간씩 떨어주면서 그 라인을 흔들어요. 그러면 고기가 죽어가는 형상. 그래서 이게 파요사의 치코 웜이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거리도 잘 나오고요. 해서 이렇게 바늘은 캐츠 크로우사에 제가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밑걸림도 심하고 채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벌크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우선은 지그 헤드 리그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지그 헤드 리그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꼭 찾게 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10마리 이상 찾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채비 중에서도 이제 지그 헤드 16분의 1온스에다가 그리고 치코 미드홈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걸 사용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미드 스톨링은 채비는 무조건 던지고 무대에서 착수한 후에 항상 액션을 주시면 되고요. 중층을 이제 아까 이렇게 액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네. 요거를 이렇게 던져서 착수한 후에 라인을 다 풀어야겠죠. 다음에 중층을 스위밍 해온다. 이런 액션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바닥층, 뭐 상층, 뭐 갖는 속도와 따라서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지그 헤드 채비, 미드 스톨링,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지그헤드에 스트레이트 웜 아니면 호구 웜이라든지 이런 웜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네꼬리그 내꺼 아니고 네꼬리그 스티커를 이렇게 꽂아서 고무링을 한 다음에 내꼬 바늘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닥을 콩콩 이게 싱크가 아래 있으니까 일자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콩콩콩 찍는 액션이 이제 들어가는 게 넥보리그. 와키리그는 같은데 싱크가 안 들어가요. 내 거는 싱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떨어졌지만 요 와키리그는 싱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폴링할 때 그대로 나비가 춤추듯이 나 잡아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폴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액션을 준다고 보시면, 천천히 떨어지면서 무대 저항이 양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액션도 뭐 바닥을 찍고 들었다 다시 폴링 시키고 다시 들었다 폴링 시키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이젤 리그,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왁기 리그와 똑같지만 지그 헤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왁기 리그와 조금 다른 점은 지그 헤드가 이제 폴링 속도를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라플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콩콩콩 찍는 액션이 일자가 아닌 좌우로 찍는 액션이 나와요. 그래서 봄철 알짜리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루어를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프리리그도 하실 수 있지만 스피닝 리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가벼운 루어를 좀 더 멀리 던져서, 그리고 활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알짜리라든지 이런 패스들을 빨리 많이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극강이 바로 스피닝 채비의 피네스한 채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알려준 채비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필드에 나가서 실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로드와 릴을 결합을 하시고요. 라인까지 다 감은 상태에서 저는 카이젤 리그를 세팅을 했어요. 카이젤 리그 지그 헤드 16분의 1온스에다가 웜은 제가 좋아하는 아로스 웜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폴링 액션이 좋죠. 필드에 도착하면 이제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 정면으로 캐스팅을 한다 하면 단차는 30cm 정도, 대략 30cm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단차 30cm를 맞춘 다음에 스피닝 릴에 오픈 시킵니다. 착각 오픈 시켰죠. 그냥 놓으면 풀려버리죠. 다시 감아서 잡고, 감아서 잡고, 오른손이 중심 축이 되고 왼손이 로드 아래를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기 있는 쪽으로 일직선으로 뒤로 이제 로드를 탄성을 이용해서 로드의 뒤에 느낌이 났을 때 그대로 밀어서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지렛대 정도 왼손으로 당겨주면서, 그리고 대략 던지면서 손을 살짝 놔주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은 던져보시면, 몇 번 던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놓게 되면 공중으로 날아가고, 또 늦게 놓게 되면 손가락이 따가 하면서 아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던지면서 놓는다, 뭐 이 정도로 대략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은 잡아주시면 되고, 대신에 베이트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5도 위 산 꼭대기라든지 그쪽을 보고 그쪽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던지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항상 그리고 나서 항상 루어가 바닥에 폴링을 끝까지 시킨 다음에 라인이 풀릴 거예요. 라인을 보고 라인이 끝까지 풀렸을 때 다시 해소해 주시고, 라인을 조금 텐션이 조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서부터 제가 카이젤을 운영할 때 뭐 미들 스톨링 같은 경우는 떨면서 살살살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떨면서. 그래서 라인이 죽어가는 모양의 루어를 형상화시키는 거고, 카이젤 같은 경우는 폴링 액션 1차 폴링으로 받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폴링은 항상 기다려 주시고, 폴링에 받아먹지 않았을 때는 미들 스톨링처럼 떨면서 중층이라든지 상층, 하층은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드를 크게 탁탁탁 한 3번 정도 들어요. 그러면 얘가 탁탁탁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떨어지겠죠. 왜 그렇게 하냐? 아니면 크게 들고 그냥 놔요. 이 폴링에 특화되어 있어요. 폴링에서 많이 베스가 폴링 시 떨어지는 거 보고 베스가 우리 배돌이 등장. 와잉 빠빠빠빠빠빠빠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숨어있던 우리 배돌이가 배고픈데 이거 잘 됐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먹기 때문에 아우 나이스 샷. 그쵸? 이렇게 배돌이가 잡으면 우리 배돌이가
이렇게 이제 랜딩까지 할 수 있겠죠. 아래층, 바닥층, 그리고 중층, 상층을 하든지 아니면 폴링을 시켜서 다시 한번 들었다 넣고 들었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조가수를 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드랙, 좀 전에도 얘기했죠. 드랙은 항상 조정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이렇게 드랙을 많이 풀어놓으면 만약에 배도리를 잡았더라도 이거 보시죠. 다시 한번 배도리 잡았는데 잡았어. 그대로죠. 드랙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드랙은 어느 정도 잠궈서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잠그면 라인이 터지기 때문에 잠궈 보시고 나에게 맞는 드랙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잠그면 라인도 이게 오지만 라인도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오죠. 그리고 조금 더 잠그면 이제 랜딩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랙은 고기 크기에 따라서 내가 조정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풀지는 마시고 좀 당겼을 때 나올 정도, 이 정도 드랙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닝 릴을 사용하실 때는 베이트 릴은 백넛이라고 해서 그 파마 현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스피닝 릴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던지고 이렇게 풀리잖아요. 풀렸는데 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텐션이 안 가 있기 때문에 라인이 중앙에 자기네끼리 꼬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던지고 나서 해수하거나 하실 때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라인을 봐주셔서 라인이 꼬여 있는지만 봐주셔가지고 꼬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감으시면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처음에 낚시하시면 저도 그랬어요. 베이트 릴 가지고 저는 처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잡아야 한 3마리, 뭐 2마리. 그래서 언제 나는 5마리 이상 잡아보나, 아니면 언제 10마리를 잡아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베이트 릴 가지고는 초보 때 그렇게 많이 잡아본 기억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트 피네스를 하면서 이게 그때 손맛 마리수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채비 아니면 잘 무는구나. 그 대신에 작은 것도 잘 문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가벼운 것을 던지기 위해서는 스피닝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초보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그리고 입문하기 편한 건 스피닝이에요. 스피닝 태클. 그래서 잡으실 때 또 하나는 그렇게 잡기가 쉬워진 만큼 베이트도 넘어가서 이게 잡기는 쉬워졌어요. 스피닝을 이용해서. 하지만 베이트도 넘어가니까 또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필드에 따라서 스피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베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10마리 이상 잡게 해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포인트는 이제는 웬만한 유명한 포인트는 다 알아요. 그쵸? 그냥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포인트 간다고 해서 다 많이 잡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포인트를 가시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근처에 베스들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많이 잡는 거예요. 10번 가면 한두 번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유명한 포인트 근처를 저 같은 경우는 위성 지도로 보고 그 근처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수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위성 지도를 찍고 몇 군데를 찾아놔요. 그리고 필드에 출조할 때 내가 봐놓은 필드대로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명한 필드에 가서 낚시를 하고 끝내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손이 좀 덜 탄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베스들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던지고 앵글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손이 덜 탄 곳을 찾아라 하고 아무 필드나 막 갈 수는 없으니까 유명한 필드 근처 부분들을 안 가본 곳이다 이런 거를 찾는 게 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피네스함. 어떻게든 잡으려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유명한 필드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작은 루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섬세한 액션, 그리고 기다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두 마리는 더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팁. 좀 작고 가벼운 채비를 좀 사용해라. 피네스하게 사용하면 좀 더 많은 마리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바나나 씨는 한방 낚시라고 하죠. 이제 한방 낚시는 하지 않겠어요. 한방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은 한방에서 저는 다시 용어 정리를 하자면 큰 낚시, 큰 빠빠빠빠빠 바나나 낚시는 큰 낚시, 빠잉 큰 낚시는 뭔가 하면 저는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 아니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으면 깡 아니에요. 바나나 낚시는 뭐라고 했죠? 저금. 다음번에 큰 걸 잡기 위한 저금이에요. 큰 낚시는 작은 건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잡더라도 단 하나 비권 런커급 이상을 잡겠다는 그게 바나나 낚시의 큰 낚시. 꼭 기억해 주세요. 바나나 낚시는 큰 낚시. 세 번째는 피딩 타임을 노려라. 사람도 밥 먹을 시간이 있듯이 고기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밥 먹을 시간에는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언제냐? 아침 저녁이에요. 아침 저녁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별로 조금 다르기도 해요. 저녁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이제 좀 추워질 때 해가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낮에도 그늘진 곳, 그리고 수초 사이, 숨어 있는 곳, 이런 곳은 또 시간을 상관없이도 잘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딩 타임, 핫한 타임, 아침 저녁을 노려라. 그리고 계절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10마리 이상은 무조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우리 베도리아 만날 시간. 그리고 또 봄이 왔어요. 봄이 왜 좋을까요? 산란, 특수. 바나나 씨도 대부분 봄에서 가을 전에 봄, 여름까지가 가장 많이 잡아요. 큰 낚시. 저도 작년에 제가 런커 육자 포함해서 36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큰 걸. 런커 이상급. 대부분 봄에서 가을 전에 다 잡았어요. 이상하게 유독 가을은 좀 약해져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좀 많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작년에는 바다 낚시에 또 재미를 붙여서 쭈꾸미, 강어 성공했죠. 강어 때문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처럼 좀 낚시를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 빠도코 타고, 저희 카약 빠도코 타고 바다낚시 멋진 런커 그리고 비곤 큰 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피닝 초보 입문편 2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바나나 TV 그리고 저희 블로그 바나나씨 블로그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은 정보 있으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툴고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가르침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한 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 가까이 루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루어 낚시를 굉장히 사랑하고 외래어종이라고 구독 아닌 구박 받고 있지만 저는 정말 사랑하는 제가 어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물고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드에 제발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필드에 혹시라도 쓰레기라도 있으면 그냥 조금 주워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같이 즐기는 낚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나씨 여기서 낚시 초보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나나씨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빠빠빠빠잉